네, 정부의 내수 부양책 거기다가 앞서서도 설명을 들어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서 국내 유통주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하반기 업종 전망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해당 업종의 애널리스트 이 시간 모셨습니다.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통주가 정말로 좋아질 수 있을지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데 수합 분석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통업종 강점은 민생지원금 수혜를 입을 것이다. 트렌드 적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구조적 소비의 둔화에 대한 우려, 이커머스 대비해서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업 구조의 효율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다만 위험 요인으로는 C커머스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극단적인 소비가 학습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내수 부양책에 따라서 유통주가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소비 쿠폰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유통주는 어디라고 보세요? 과거 저희 2020년 5월에 지급됐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사실 전통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업종은 편의점이었었고요. 왜냐하면 네. 사용처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이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소비 여력이 생기게 되면서 비단 사용처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아니었던 백화점의 실적도 같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까지 백화점이 이제 마이너스 신장을 하고 있었다가 소비 쿠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이제 6월부터는 명품하고 가전 쪽이 성장을 크게 해주면서 2분기 이제 신장세로 나왔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 편의점이 사용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못했던 다이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위협의 이제 그 극단적 소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가격에서 좀 맞물려 있는 품목들을 많이 팔고 있는 곳이 다이소고,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신규 카테고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화장품이랑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편의점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쪽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이소가 가장 예. 잘하고 있는 품목이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좀 소비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는 백화점주 위주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리뉴얼 점포별로 해놓은 모습인데다가,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좀 그리고 고물가,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사업 구조 조정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물론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백화점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도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면세점과 백화점에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면세점 사업을 또 기존에 백화점 업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도 면세점이고, 그리고 또 백화점도 요새는 좀 흥미로운 점이 더현대서울이나 아니면 신세계 본점처럼 좀 각 그 업체들을 대표하는 그런 플래그십 점포에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한 10% 중반에서 20% 정도까지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면세점은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계속 또 이제 대형 매출, 그러니까 보따리상 매출이 워낙에 많았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제 보따리상 매출을 안 하겠다고 했다 보니까 경쟁이 완화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에는 좀 유리한 환경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공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는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따이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트래픽을 유도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할인율이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FIT, 그러니까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수익성에는 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항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와야 되는 그런 임대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그분들 나가시니까 이제 그런 것
것들 감안했을 때에는 매출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마트, 뭐 대표적으로 상장주는 이마트가 있을 텐데 이마트의 주가가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죠.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의무 휴무일의 영향도 있을 텐데 이 네. 부분의 여파는 없을까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던 부분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네. 나왔던 내용 플러스 이제 홈플러스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경쟁이 완화가 되는 구도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정권에는 또 의무 휴업이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시장에 이제 시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과거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했던 2012년도랑 지금이랑 대형마트의 지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요? 예, 실제로 그때는 지배적 사업자였다가 네. 지금은 사실은 유통 전체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이제 매출 비중도 2023년에 13%였다가 2024년에 1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압도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업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하고 나서 이제 사실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런 법인데, 근데 이 휴무했던 날에 이제 전통시장과 이제 그 온라인 쪽에 식료품 매출액을 보시면은 전통시장은 오히려 줄어들고 온라인이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규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하반기 소비 심리 회복에 가장 큰 기대를 안고 갈 수 있는 업종이 백화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현대 백화점도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52주 최고가 경신했더라고요. 네네네네. 리뉴얼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2분기가 사실 유통업체들 어닝이 가장 좀 얇은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즌이어서 그리고 또 4월, 5월이 날씨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2분기까지는 저희가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백화점 사업만 봤을 때는 이제 감익을 예상을 하는데 근데 하반기에 이제 소비 쿠폰 및 소비 여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뉴얼 신세계 같은 경우 또 리뉴얼을 지금 좀 단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또 샤넬 명품관도 새로 열었고 그리고 또 신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까지 계속 리뉴얼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객단가 상승 및 그리고 또 영업 정상화에 따른 내용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면세점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연결로 잡혀 있는 지누스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좋았었고 그리고 매출이 거의 60%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반덤핑 관세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승소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환입이 이제 1분기 때 반영됐었는데 이제 그게 2분기에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영업이익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와 관련해서도 실적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각각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편의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편의점이 사실 그 재난지원금 당시에 잘 팔렸던 품목이 의외로 담배 보루 매출이 잘 팔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해외여행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에서 보루로 구매하셨던 담배 수요가 이제 편의점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사실 편의점에서 담배가 그렇게 고마진 상품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날씨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편의점이. 그래서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너무 더운 상황인데다가 가기가 귀찮아지는 건가? 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2분기에 4월, 5월에 5월에 주말에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3분기, 2, 3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이런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이제 G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합작법인 만들면서 이제 G마켓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연결 실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로 제 입으로 빠지게 되면 지분법으로 잡힐 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 좀 반영이 될 건지 원래는 3분기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보고 있고 더불어서 쓱닷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저번 주에 보셨겠지만 정육가학이라고
이 축산물 버티컬 플랫폼이 좀 기업 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그로서리 쪽 같은 경우에 약간 경쟁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 1분기에 컬리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마트 하고 있고 또 전통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 경쟁 완화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네. 거의 뭐 필수적으로 찾는 곳이 우리나라 K뷰티가 너무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올리브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앞서서 극단적인 소비 습관이 강화가 되면서 네. 요즘에 뷰티라든지 건강식품 강화하고 있는 다이소도 선전하고 있다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두 개 다 상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통주를 벌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과거의 면세점의 지위를 이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보따리상이 아닌 FIT 비중이 늘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좀 과거에 좀 대형 브랜드 위주로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자유여행객 위주로 뭔가 소비를 좀 파편화하게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 2012년도부터 해서 합리적 소비라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하시고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SPA 구매하시고 중간에 낀 것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 그래서 네. 안 한다라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맥락인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SPA보다 더 훨씬 싸게 3,000원짜리 티셔츠를 다이소에서 구매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지금 재밌는 거는 백화점에서 시계랑 또 보석 쪽이 20-30%씩 성장을 하거든요. 너무 고가잖아요. 그쵸. 그쪽도. 네, 양극화. 예. 재밌는 것도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전후로 상승을 하는데 근데 인상을 해도 또 네. 왜냐면 또 인상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시는 그런 수요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더 이제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 사실 유통업이 굉장히 오랜만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비 쿠폰 뭐 이런 내용들 때문인데 근데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그렇다면 유통업종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은 이 밖에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대형마트 규제는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배달앱 위주로 약간 타겟이 되어 있긴 한데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좀 훈풍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탑픽주, 차 선호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탑픽은 신세계이고요. 백화점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 지금 둘 다 쌍끌이 해서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뭐 2분기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약간 슬로우하겠으나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부분 일단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도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차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디누스가 관세 네. 이슈가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만 체크하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좋아진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유통주에 대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훈풍인 만큼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소비가 이제 좋아지는 거에 대한 수혜는 이제 백화점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 위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